우리가 어렸을 때 이빨 충치 생겨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가만히 우리 여러분들 납 잘 아시죠? 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 끼워져 있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도록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암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독소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암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떠한 그런 독소들이 있는가, 아마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담배일 거예요. 담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피워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뭐 내 가족 중에 계속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간접 흡연이라든지, 뭐 이 속에는 발암 물질만 한 70가지 정도의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젠이라든지 니트로사민이라든지 뭐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암 물질들이 있으니까 담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독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가 있어요.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중금속과 접촉해 있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방부목 많이 보시잖아요. 방부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나무가 아니죠. 여기에다가 뭔가가 여기에 뭐 발라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비소죠. 비소 속성은 건조거든요. 마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나무 같은 데 발라놓으면 나무가 안 썩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게 화재라든지 뭐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연기가 났을 때는 나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 그 연기가 비소거든요. 비소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들도 보면 니켈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뭐 다양한 테프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중금속들이 관여가 되고, 또 페인트 같은 데 납이라든지 그 안에 보면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중금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모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중금속들이 내 몸에 침착이 되어 있는가. 또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말감, 옛날에 충치할 때 쓰는 아말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내 이빨이 있으면서 우리 폐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거나, 또 아니면 우리 몸의 해독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은이 중독이 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독이 잘 안 돼서 암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여하는 이런 중금속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식품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많이 쓰잖아요. 그 방부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의 방부제들은 일단 건강에 썩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이쁜 컬러를 내기 위해서 색소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캔 종류 같은 경우는 니트로스아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발암물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서 연기 나잖아요. 구우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다이옥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기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이거는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럴 때 보면은 농약,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소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독소는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도록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세포 자살을 막아서 성장을 촉진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증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독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나쁜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아말감 꼭 빼야 할까요? 수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말감은 대부분 요즘엔 아말감 안 쓰죠. 되게 이제 아말감 대신 레진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냥 이빨 색하고 똑같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아말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빨 충치 생겨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가만히, 우리 여러분들 납 잘 아시죠?
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런 거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말감이에요. 근데 이 아말감은 그걸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수은을 막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말감이 우리가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이 아말감에서 연기가 나요. 이 연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바로 이 연기 속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혈액을 돌다가 대개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나 순환을 하면서 갑상선, 특히 갑상선 기능에 수은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는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성으로 바꿔줘야 돼. 이때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 얼마만큼 만들어 이게 신호를 주는데 수은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신호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희는 모발 검사를 할 때 가장 모발 검사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수은이 있게 되면 이것을 뽑아내줘야 돼요. 내 몸에 중금속이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을 검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금속이라면 몸에 한번 축적이 되면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이 어려운 거고 빼는 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 뺄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암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예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나는 암에 이미 걸려버렸는데 예방에서 무슨 소양이 있느냐 하는데 암은 암 환자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암을 안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암을 앓고 있던 분이나 또 암을 현재 치료해서 관해된 분들은 앞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안 돼야 되니까 이것도 관리고 예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암의 재발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이 엄청 덥고 짜증나는데 이 기간을 잘 넘기면 멋진 미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